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일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면접형 면접빠 이영입니다. 지금 시간이요 새벽 3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에 좀 새벽 감성으로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한 단계 좀 더 들어가서 계약직 혹은 파견직을 검토할 때 이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이 흔히 오해하실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갑자기 왜 새벽이냐? 저는 연말이 되면 저희 한 해를 좀 돌아보고 내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밤을 셉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12월 한 달 정도를 거의 이제 밤을 새면서 연구도 하고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 리팬분의 한 댓글을 보고 이 영상을 준비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신입인데 이 시국에 1년 계약직을 해도 될지 그걸 묻는 댓글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해서는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이 계약직과 파견직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직과 파견직을 꺼려하는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을 못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계약직과 파견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면접관들이 되게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면접관의 속마음을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 주변에 들리는 카더라, 그리고 이미 있는 많은 선배들이 그거는 안 좋을 것 같다, 좀 더 준비해서 한 방에 그냥 대기업, 공기업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에 절반은 동의하지만 절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약직과 파견직이 좀 다른데요, 계약직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정규직으로 바로 뽑는 채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인턴십을 거치거나 공채 시스템이 아닌 수시 채용으로 바꾸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턴십도 일종의 계약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약직으로 해서 기피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계약직이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은 길인가, 필살기 정말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이걸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채용 공고를 보실 때 여러 이제 스크롤 쭉 하시다가 계약직으로 이야기 나올 때 좀 피하셔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하나는 기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는 채용 공고문을 올린 회사는 제 생각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머릿수를 취하기 위한 거거나 아니면 누가 와도 상관없는 단순 반복 업무를 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계약 기간을 요즘엔 별로 없긴 한데 2년을 통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 한번 일을 해보고 합이 잘 맞으면 정규직 전환을 뽑기 위한, 사실은 그런 절차로 가져가는 게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업무 자체가 워낙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누가 하든 상관없어, 그냥 글씨 읽을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팔다리 달렸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2년 계약을 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의 퍼포먼스가 확실하거나 아니면 퍼포먼스와 상관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경력이 아닌 이상 퍼포먼스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2년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경력이나 필살기를 그닥 따질 필요도 없는 일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로 들어가면 사실 계약직 기간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성과인 필살기랑은 조금 아무래도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약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채용 공고로서 몇 개 찾아봤어요. 봤더니 이런 채용 공고로 끝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인사총무를 뽑습니다. 근데 자격 조건이 있고요, 우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없고 그냥 이게 끝이야. 이 밑에 전형 절차 나와 있고 언제까지 지원하세요, 어떻게 지원하세요, 이렇게 채용 공고가 끝나버리더라고. 그렇게 가서는 필살기 만들기 쉽지 않아요. 최소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채용 공고 정도의 디테일은 있어야 돼요. 네, 온라인 영업 지원이라고는 하지만 계약직인데 오픈마켓, 대형몰, 소셜, 온라인 이런 관련된 업무, 본사, 배발송 업무, 상품 등록, 대부분 좀 구체적이죠. 사실 이 정도 업무면 본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업무와 연결점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런 계약직은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필살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원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약직은 경력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마다 그거는 인정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다를 경우에 그걸 그대로 인정 연차를 봐주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승진 연한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대기업이니까 급여를 깎고 직급을 낮추고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작을수록 승진 연한이 짧을 확률이 높고 또 직책이나 포지션을 조금 더 쉽게 주는 편이에요. 근데 대기업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서 뭔가 경쟁도 좀 있고
있고 평가가 누적된 값으로 하다 보니 이걸 똑같이 주는 것에 있어서 인사 담당자로서는 조금 형평성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 대기업이야? 그러면 중소기업이 있었으면 경력의 뭐 30%는 뺀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일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있는데 연봉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니까 너무 이 계약직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기피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인성거지 인사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빌미로 연봉을 좀 더 깎아보려고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는 애시당초 그냥 그 회사 안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계약직을 하려다 보니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나이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 나이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국에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있을수록 제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공백기예요. 공백기가 많아지고 공백기가 늘어날수록 사실 여러분의 취업 확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계약직이라도 이 기간이 있으면 일단 경험, 즉 필살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적 토대가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 여러 사람과 부딪혀보고 경험했던 걸 토대로 중고 신입이라는 다른 형태로 이직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나의 성숙함이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그랬던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비슷한 경험조차가 없다 그러면 이게 참 대화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파견직이 잘 경험을 쌓기에 좋은 형태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파견직으로 들어가면 뭔가 소속 자체가 그 회사도 아니고 다른 회사다, 막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야. 파견직이야말로 오히려 그 대기업 안에 사무실 안에서 뭔가 함께 현직자들과 일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아마 이걸 거예요. 파견직의 소속 자체가 그 이름 모를 회사기 때문에 내 이력서에는 그 회사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결국 면접관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지 않겠냐. 자, 여기에 대해서 저희 면접관으로 또 인사팀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의 소속은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지만 여러분의 경력은 여러분이 갔던 회사의 업무 스코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파견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바에야 조금 더 문턱이 낮고 그 안에 현직자도 만날 수 있고 분위기도 볼 수 있고 돌아가는 걸 볼 수 있는 파견직을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사실 계약직과 파견직을 보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을 뽑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오늘 쭉 다 이렇게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의 인식일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도전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제약 요소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여러분 주변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미래로 계속 미루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도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가 됐건 여러분의 커리어를 먼저 시작하시고 그 안에서 필살기를 만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면접왕 이 영상 아무거나 보세요. 거기 밑에 꼭 댓글을 한번 봐보세요. 댓글에 아직도 아주 많은 분들이 합격의 감사 인사를 하고 있고 합격 감사의 멘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 시국에서도 여러 회사들을 골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분들 대부분 하시는 말이 뭐예요? 형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정말 되네요. 형님 것만 봤는데 진짜 되네요. 이런 고백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희 커뮤니티를 뭔가 높이고자 자랑하고자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서 이 추천을 꼭 드립니다. 그 댓글들에서 통과했어요, 합격했어요, 성공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것들을 보시고 꼭 도전하셔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각오와 이미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그 안에서의 여러분의 성공담도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시는 내용들을 더욱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새벽에 새벽 감성으로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